직목선벌 감정선갈. 곧은 나무가 먼저 베이고 맛있는 우물이 먼저 마른다. 이것은 춘추전국 시대의 피비린내 나는 혼란 속에서 가장 자유롭게 살았던 사상가 장자가 남긴 섬뜩한 경고이자 처세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직장에서 유능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 내 몸을 갈아 넣었고, 가족에게 헌신적인 부모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 내 인생을 희생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져야만, 즉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베어지는 나무처럼 가장 먼저 퇴직을 당해 쫓겨나고, 물이 마른 우물처럼 자식들에게 재산과 건강을 다 빼앗긴 채 빈 껍데기만 남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는다고, 자식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동창회에서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다고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장자의 눈으로 보면 당신은 지금 비참한 것이 아니라 비로소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생존의 관점에서는 당신이 최후의 승자입니다. 오늘은 장자의 무용지용, 즉 쓸모없음의 쓸모라는 파격적인 지혜를 통해 남들의 무시를 즐기며 자유롭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생존의 기술을 전해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면 인정받으려는 헛된 욕망이 사라지고,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사실은 내 목숨과 재산을 지켜주는 인생 최고의 방패였다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첫째, 너무 잘나지 마십시오. 쓸모가 있으면 명을 재촉합니다. 장자가 제자들과 함께 산을 오르다 보니 잎과 가지가 무성하여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웅장함에 압도될 정도였는데, 이상하게도 벌목꾼들은 그 나무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장자가 이유를 묻자 벌목꾼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덩치만 컸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소. 배를 만들면 가라앉고, 관을 짜면 빨리 썩고, 기둥을 만들면 좀이 먹고, 그릇을 만들면 깨져버려요.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니 베어가지 않고 놔두는 거요. 덕분에 저렇게 천수를 누리며 거목이 된 것이지요. 반면 곱고 재질이 좋은 나무들, 향기가 나는 나무들은 이미 다 베어서 누군가의 기둥이 되거나 땔감이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너무 유능하고 착하고 빠릿빠릿한 사람은 남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일을 더 시키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가족이나 친척들은 너는 능력 있지 않냐며 돈을 빌려달라고 손을 벌리고 보증을 서달라고 조릅니다. 능력이 뛰어나다는 칭찬은 당신을 부려먹기 위한 달콤한 덫일 뿐입니다. 결국 남을 위해 내 진액을 다 쏟아붓고, 병이 들면 사람들은 이제 쓸모가 다했다며 가차없이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헌신하다가 헌신짝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니 남들 눈에 조금 모자란 듯, 조금 게으른 듯 보이십시오. 똑똑해도 모르는 척, 돈이 있어도 없는 척 하십시오.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야 도끼질을 피하고 내 수명대로 천수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난세에서 내 목숨과 재산을 지키는 최고의 위장술입니다. 멍청해 보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단수들의 처세술임을 명심하십시오. 둘째, 인정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타인의 시선은 감옥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유용함의 쓰임만 알고 무용함의 쓰임은 모른다. 우리가 늙어서 괴로운 진짜 이유는 돈이 없거나 몸이 아파서가 아닙니다. 왕년에는 내가 잘 나갔는데, 옛날에는 자식들이 내 말에 꼼짝 못했는데, 이제는 늙은이 취급하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하는 그 박탈감과 공허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정이라는 것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효자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 내 생활을 포기하고 부모 병수발을 들었고, 좋은 상사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 가족은 뒷전인 채 야근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좋은 부모 소리 들으려고 내 노후 자금 털어 자식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결국 타인의 인정은 당신을 올가매는 족쇄이자 당신의 등골을 빼먹는 빨대였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평생을 모범수로 살아온 셈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합니까? 축하합니다.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만기 출소하신 겁니다. 남들이 나를 거들떠보지 않으니 옷을 촌스럽게 입든 길거리에 앉아 국밥을 먹든 상관없습니다. 체면 차릴 필요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간섭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는 것은 젊을 때나 하는 사치입니다. 무시당하는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셋째, 마음을 거울처럼 비우십시오. 장자의 지인무기, 즉 지극한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화가 나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나라는 에고가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나를 무시해? 하는 마음이 따리를 틀고 있으니 상대방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입니다. 마음을 텅 빈 거울처럼 만드십시오. 거울은 앞에 아름다운 꽃이 오면 꽃을 비추고 더러운 똥이 오면 똥을 비출 뿐입니다. 그것을 잡으려 하지도 않고 밀어내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비추다가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거울에는 어떤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저 사람은 나를 모르는구나 하고 흘려보내십시오. 누가 나를 비난하면 짖는 개가 지나가는구나 하고 내버려 두십시오. 반응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고 텅 비워버리면 세상 그 어떤 날카로운 칼날도 나를 찌를 수 없습니다. 허공을 칼로 벨 수 없듯이 스스로를 낮추고 비운 사람은 천하무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가 말하는 소요요, 즉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논의는 경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쓸모있는 제목이 되어 도끼에 찍혀 일찍 베어질 것인가? 아니면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 끝까지 살아남아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 것인가? 젊은 날 우리는 불나방처럼 내 몸을 태워가며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빛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은 달라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애쓰지 마십시오. 남들이 보기에 쓸모없어 보이는 그 잉여의 시간들이 사실은 내 영혼을 살찌우고 나를 치유하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남들이 당신을 무시한다면 화내지 말고 속으로 조용히 비웃어 주십시오. 너희들은 쓸모가 있어서 평생 톱질을 당하며 살아라. 나는 이곳에서 쓸모없이 낮잠이나 자며 내 명대로 살겠다. 이 배짱과 여유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부디 세상의 인정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가십시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이고 즐기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부탁해였습니다.